무대 뒤편에서 우리는 불편한 가면을 내려놓곤 합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곳에선 이슬만 먹고 살 것 같은 사람도 코를 파고 트름을 하고,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 앞에서 뱉지 못했던 말들을 혼잣말로 주절거리고, 주변 사람이 알면 깜짝 놀랄만한 생각을 펼치곤 하겠죠? 이 생각 속에서 우리는 저세상 쿨함을 지닌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때론 잔인한 사람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 중에 어떤 주제가 많을 것 같나요? 저는 섹스와 관련된 소망, 환상 등이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손잡고 산책하는 상상에서부터 성적인 매력을 느낀 누군가와 섹스하는 상상, 나아가 현실에선 차마 시도조차 못하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상상에 이르기까지, 찰나의 상상이든 꿈속에서든 그 주제가 성적인 경우가 꽤나 많다에 제 손목을. 성적인 상상을 하거나 꿈을 꾸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성적인 소망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 자신부터가 섹스에 관한 생각을 부정하려 들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섹스에 관한 것을 부끄럽고 남사스럽고 퇴폐적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상당한 한국에 살다 보니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섹스와 관련된 욕구, 고민, 어려움은 묻어두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면한다고 해서 있는 게 없어지나요, 어디? 성은 우리야 뗄래야 뗄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성은 우리에게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섹스는 인간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온갖 유혹을 이겨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섹스 때문에 훅 가는 꼴들을 참 많이도 보지 않았나요? 또 섹스의 영향력은 길기도 깁니다. 노인의 성욕에 관한 부정적 시선 때문에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만 노년에도 성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섹스는 정신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프로이트는 정신이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매우 조절하기 힘들어하는 충동 가운데 하나가 성충동이고, 자신의 경험상 사회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정신이 비정상적인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성생활에서도 비정상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즉, 성충동이 인간의 마탱이를 가게 만들 수 있는 주요 원인이라는 거죠. 이처럼 섹스가 인간에게 오래도록 큰 영향력을 미치고 정신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섹스에 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근해 공식, 영어 단어, 다른 나라 수도 이름, 재테크 정보 등에는 빠삭해도 섹스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 애초에 관심조차 없는 사람이 태반이지 않나요? 프로이트의 책 성욕에 관한 3편의 에세이를 통해 너무나 중요하지만 정작 잘 몰랐던 섹스에 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성욕에 관한 3편의 에세이 한국판은 성욕에 관한 3편의 에세이와 더불어 성에 관한 프로이트의 여러 글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성본능 발달 과정에 대한 프로이트의 관점과 더불어 성본능 발달 과정과 성격 사이의 관계, 성본능과 프로이트가 신경증 발생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다루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사이의 연관성 등에 관한 프로이트의 통찰도 살펴볼 수 있죠. 이 책을 통해 프로이트가 인간을 이해할 때 성에 대한 이해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한 이유를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성욕에 관한 3편의 에세이는 이 책에서 중요한 글일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꿈의 해석과 더불어 인간 삶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독창적인 작품 중 하나로 꼽히는 글이고, 1905년에 처음 발표된 이후 약 20여 년에 걸쳐 수정 보완되면서 판을 거듭한 유명한 작품이라고 하네요. 성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이 글은 흥미롭게도 성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 즉 예외적인 사람들을 먼저 고찰합니다. 바로 동성애자와 성역 도착자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당연시 여겨지거나 잘 드러나지 않아서 간과되는 성의 어떤 특징을 동성애자나 성역 도착자와 같은 예외적인 사람들을 통해 포착하고 사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동성애와 성역 도착에 관한 프로이트의 검토 결과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먼저 동성애에 관한 프로이트의 검토부터 살펴보죠. 프로이트는 동성애가 원시 종족들 사이에서는 매우 널리 퍼져 있었고, 고대 문명의 절정기에 있던 민족들 사이에서도 빈번한 현상이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동성애를 변태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양성애자와 특히 조건적 동성애자, 다시 말해 정상적인 성적 대상이나 대체물을 쉽게 얻을 수 없는 조건에서 동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을 고려할 때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가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한편, 동성애가 체면 남시로 제거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들어 동성애가 후천적이라는 가설 역시 의심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해부학적 남녀 춘희, 그러니까 다양한 포유동물과 인간 신체에서
남녀 특징을 모두 찾아볼 수 있다는 해부학적 사실과 정신분석 결과를 근거로 한 사람이 성적 대상으로 삼는 동성은 단순히 성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양성의 특성을 공유한 사람이라고 지적합니다. 좀 더 풀어 말하면 한 사람, 특히 한 남자가 자신의 성적 대상으로 삼는 동성은 본인의 양성적 본성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는 존재, 다시 말해 본인의 양성적 본성에서 기인하는 남자를 추구하는 충동과 여자를 추구하는 충동 사이의 절충을 이룰 수 있으면서 남자 생식기를 지녀야 한다는 조건을 유지하는 존재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프로이트의 주장을 수용한다면 동성애자가 성적 대상을 결정할 때 그 대상이 양성적인 특성을 지니는가와 더불어 남자의 생식기를 지니고 있는가처럼 특정한 신체적 조건도 충족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프로이트의 답은 성본능 발달 과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성본능 발달 과정이 동성애자가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는 점을 잘 기억해 두면서 성역 도착에 관한 프로이트의 검토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성애와 성역 도착에 관한 프로이트의 관점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프로이트는 성역 도착자, 즉 성적 대상으로 사람 또는 사람의 생식기가 아닌 것을 추구하거나 생식으로 이어질 수 없는 행위로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을 모두 비정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성역 도착이 일어나기에 적합한 상황에서는 소위 정상적인 사람들 역시 한동안은 성역 도착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정상적인 성 목적에 더해 성역 도착으로 간주할 수 있는 행위를 하기도 한다는 점을 그 이유로 꼽죠. 그러면서 비정상과 정상의 구분은 성역 도착이 배타성과 고착이란 특성을 지니는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성역 도착이 소위 정상적인 성 목적과 대상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에만 비정상적인 성역 도착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도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만약 프로이트의 분석이 맞다고 할 경우 왜 성 본능이 소위 비정상적인 성 목적과 대상으로 주되게 향할 수도 있는 걸까요? 아마 프로이트는 성 본능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일부가 소위 비정상적인 성 목적과 대상에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중은 성 본능 발달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덧붙일 테고요. 그러므로 프로이트는 성역 도착으로 나아가는데도 성 본능 발달 과정을 관건으로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프로이트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 정체성과 성생활을 예외적인 사람들의 그것들과 비교해서 이 두 집단에서 나타난 차이가 성 본능 발달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즉, 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성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인간 행위와 정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 본능 발달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죠.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라는 글의 구성은 이 사고의 전개 과정을 잘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위에서 언급한 성적 이상에 관한 내용을 다룬 후에 2장에서 유아기의 성욕을 검토하는데 프로이트가 동성애와 성역 도착으로 나아가는데 성 본능 발달 과정이 공통적으로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후에 유아기의 성욕부터 살펴보는 이유는 그가 성 본능 발달의 출발점을 유아기로 보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는 성 본능이 사춘기에야 일깨워진다는 일반적인 견해로 인해 우리가 성생활의 근본적인 조건을 알지 못했다고 꼬집습니다. 그리고 성욕이 유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유아기 상태로 돌아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는 신경증 환자에 대한 정신분석 결과와 유아기의 성적인 징후를 기술한 여러 보고를 근거로 성 본능 발달 과정의 출발점이 유아기라고 주장하죠. 나아가 유아기에 나타나는 성적인 징후를 철저히 연구하면 성 본능의 본질적인 특성들이 드러나고 성 본능의 발달 과정과 이 과정에서 성 본능의 다양한 근원들이 결합하는 방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요. 과연 이러한 프로이트의 예상은 맞았을까요? 백문이 불여일견, 프로이트의 연구 결과가 설득력이 있는지 직접 살펴보도록 하죠.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으로 재발견한 유아기 기억과 유아에 대한 관찰을 통해 성 본능이 유아기 때부터 등장하고 2살에서 5살 사이의 짧은 개아기를 거친 뒤에 이른바 잠복기로 들어갔다가 사춘기를 지나며 다시 강해져 최종적이고 정상적인 모습을 갖춘다고 말합니다. 먼저 프로이트가 포착한 유아기 성 본능의 특징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이트는 신생아에게 성적인 충동의 배아가 이미 존재하고 유아는 성감대에 적절한 자극을 줌으로써 만족을 얻으려 한다고 봅니다. 오르가즘의 이응자도 모를 유아가 성적인 만족을 추구한다니 어이없으시죠? 프로이트에 따르면 유아가 성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행동을 반복하는 이유는 불쾌한 긴장감이나 성감대 주변으로 투사되는 근질거린 느낌이나 자극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유아에게도 성감대가 있다고? 프로이트는 피부나 점막의 일부분이 유아의 성감대이고 어떤 종류의 자극을 받으면 특별한 성질의 쾌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유아의 대표적인 성감대로는 입술과 입이 있고 젖의 흐름과 엄마의 가슴이 주는 자극으로부터 쾌감을 유발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유식이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어 빨기에 의존하지 않고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게 된 이후에도 아이들이 빤 행위를 지속하는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빨기 행위는 유아기 성표현의 세 가지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판단합니다. 첫째, 유아기 성표현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신체 기능과 관련이 있다. 둘째, 유아기 성표현은 자기성애적이다. 즉, 아직 성적 대상이 없고 자기 몸의 성감대를 자극해 만족을 얻는다. 셋째, 만족을 얻기 위해 하는 행동의 유형은 성감대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그런데 입과 입술이 유아기 성감대에서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지만 장차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될 성감대가 있다고 프로이트는 말합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모두에게 이 성감대는 배뇨와 관계가 있죠. 이 성감대를 적시는 분비물, 아이의 위생과 관련된 씻기와 문지르기, 우연한 자극 등에 의해 유아는 아주 이른 시기에도 이 성감대의 쾌감을 알아차리게 되고 이 쾌감을 반복할 필요를 깨우치게 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유아가 귀두나 클리토리스를 손이나 다른 물건으로 자극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그러나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 유아자위는 짧게 지속되다 한동안 사라진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성본능 발달 과정, 성본능이 유아기부터 등장해서 2살에서 5살 사이의 짧은 계하기를 거친 뒤에 이른바 잠복기로 들어갔다가 사춘기를 지나며 최종적이고 정상적인 모습을 갖추는 과정은 성기 부위를 중심으로 구성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한편 성감대의 우세한 지배에도 불구하고 유아기 성생활에는 다른 아이의 성기를 고르는 충동,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려는 충동, 그리고 잔인성 같은 성충동의 구성 요소들이 성적인 표현을 자극한다고 프로이트는 언급합니다. 더불어 이 구성 요소들이 나중에는 성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지만 처음에는 성감대와 독립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등장하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을 성적 대상으로 관련짓게 하며 특히 아동기에 두드러진다고 하고요. 자, 지금까지 프로이트가 발견한 유아기 성본능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뭘 꽤나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듣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시죠? 잠깐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보면 인간은 신생아일 때부터 이미 성충동을 느낀 존재다. 유아에게도 성감대, 즉 특정한 자극을 받으면 쾌감을 느끼게 되는 피부나 점막의 일부분이 있고 유아는 이 성감대를 자극하여 쾌감을 얻는 행위를 반복하는데 그 이유는 불쾌한 긴장감이나 성감대 주변에서 발생하는 느낌이나 자극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유아기의 대표적인 성감대는 입과 입술이지만 배뇨와 관계가 있고 장차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성감대도 아주 이른 시기에 깨어나며 유아는 이 성감대를 반복해서 자극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프로이트는 이 성감대,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성기 부위를 중심으로 성본능 발달 과정을 구분한다. 이 과정을 개괄하면 성본능은 유아기부터 등장해 대략 2살부터 5살까지 일시적으로 강해지다 한동안 잠잠해지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최종적이고 정상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다. 한편 성감대의 영향력이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의 성기를 보려는 충동,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려는 충동, 잔인성 같은 성충동의 구성 요소들도 독자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자극한다. 관음충동, 노출충동, 잔인성과 같은 이 성충동 구성 요소들은 아동기에 특히 두드러지고 나중에는 성생활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중간 정리 끝! 막상 정리하고 나니 별거 아니죠? 어느 정도 랩업을 했으니 이제 프로이트가 성을 이해하는 데 핵심으로 꼽는다고 할 수 있는 성본능 발달 과정을 살펴보러 가시죠. 프로이트는 신경증 환자에 대한 정신 분석을 통해 성생활에서 생식기 부위가 아직 주도적인 역할을 맡지 않은 기간이 있다는 가정을 하게 되고 이 기간에 전성기기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전성기기 기간에 발달하는 2가지 성조직 단계를 확인했고 이 2가지 성조직 단계가 이후에 성충동이 잘못 조직되는 예비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2가지 성조직 단계란 구승기와 항문기입니다. 이 두 명칭은 각각의 성조직 단계에서 중심이 되는 성감대의 이름을 딴 것이죠. 입이 중심적인 성감대가 되는 구승기의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구승기에서는 성적인 행동이 음식물 섭취와 아직 분리되지 않고 구별되지도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2가지 행동의 목적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죠. 바로 대상과의 결합입니다. 엄지손가락 빨기는 이 성조직 단계의 흔적을 보여주는 행위인데 성적 대상을 엄마라는 외부의 대상에서 자신 몸에 있는 대상으로 대체한다는 점에서 병리학적인 주목을 받습니다.
사람이 아닌 신체 부위의 성적 흥분을 느끼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어서 항문기라는 전성기기에 발달하는 두 번째 성조직 단계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항문기 단계에서부터 성의 상반된 성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소위 남성성과 여성성의 단초가 되는 능동성과 수동성입니다. 성의 능동적인 성질은 이 시기 아이의 왕성한 활동력을 바탕으로 생겨나는 지배 본능과 관련이 있고, 성의 수동적인 성질은 성욕을 일으키는 항문의 점막과 관련이 있죠. 능동성, 수동성과 같은 상반된 쌍들이 거의 동등하게 발달한다는 특징을 지닌 이 항문기라는 성 조직 체계는 평생 지속되며 성적인 활동의 대부분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위에서 언급한 관음충동, 노출충동, 잔인성과 같은 성충동의 다른 구성 요소들도 항문기부터 독자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죠. 구승기와 항문기라는 두 가지 성조직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 전성기기가 지나면 성충동이 점차 약해지는 잠복기가 찾아온다고 프로이트는 말합니다. 또 이 잠복기 동안 나중에 성 본능의 흐름을 방해하게 될 정신적인 힘들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주로 교육에 의해 이 힘들이 형성되지만, 이 힘의 발달은 신체 기관적으로 결정되고 교육의 도움이 전혀 없어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한동안 이 잠복기가 지속되다 성충동이 강해지는 사춘기 무렵이 되면 성조직 발달의 마지막 단계인 성기기가 시작된다고 프로이트는 주장합니다. 성기기라는 명칭에서부터 프로이트가 성조직 발달의 최종적이고 정상적인 발달에서 성기를 강조하는 게 팍 느껴지시죠? 성기기에 접어들어 쾌락 획득이라는 기존의 성 목적이 성물질의 방출이라는 새로운 성 목적으로 변하고, 이에 따라 주로 자가성애적이었던 이전의 성충동이 성적 대상을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편, 지금까지 제각기 자신이 쫓던 쾌락을 추구하던 성감대들이 성기 부위라는 단일한 성감대에 속하게 된다고 프로이트는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성조직의 최종적 단계인 성기기에서 성충동이 향하는 대상이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에서 이성인 사람으로 바뀌고, 관음충동, 노출충동, 잔인성과 같은 성충동의 구성 요소들과 여러 성감대의 영향력이 성기 부위라는 단일한 성감대의 영향력 밑에 놓이게 됨으로써 소위 비정상으로 간주되는 동성애나 성역 도착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줄어들고 성조직 발달이 소위 정상적으로 마무리된다고 프로이트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본능 발달 과정이 소위 정상적인 경로로 나아갈지 아니면 이 경로에서 이탈할지 여부에서 관건은 무엇일까요? 프로이트는 여러 성감대의 영향력과 성충동의 구성 요소들이 성기 부위의 영향력 밑에 놓이는지 여부와 성적 대상이 자신과 반대성을 가진 사람으로 선택되는지 여부를 소위 정상적인 성본능 발달의 핵심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성본능의 일반적인 발달에 관건이 되는 이 두 가지에 관해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이트가 관음충동, 노출충동, 잔인성과 같은 성충동의 구성 요소들과 여러 성감대의 영향력이 성기 부위의 영향력 밑에 놓이는지 여부를 성본능 발달의 관건으로 꼽는 이유는, 그렇지 않을 경우 성본능이 분리되어 신경증이나 성욕 도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충동 구성 요소들이 이른바 정상적으로 결합되면, 다시 말해 관음충동, 노출충동, 잔인성과 같은 성충동의 구성 요소들과 여러 성감대에 대해 성기 부위가 지배력을 얻게 되면 구승기, 항문기를 거치며 형성된 입, 항문과 같은 성감대는 사전 쾌락을 유발해 성적 흥분을 고조하고, 이 흥분을 매개로 성적 물질 배출과 이에 수반되는 결과적 쾌락이라는 더 큰 쾌락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프로이트는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성 본능이 구승기나 항문기의 성감대에 고착되어 사전 쾌락이 너무 커지면 성 본능이 성역 도착, 다시 말해 성적 대상으로 사람 또는 사람의 생식기가 아닌 것을 추구하거나 생식으로 이어질 수 없는 행위로 빠질 수 있다고 하죠. 또 성 본능이 성기 부위의 영향력 밑에 놓이지 않으면 성적 물질 배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만지거나 보는 행위와 같은 중간적 단계에 지체하거나, 만지거나 보는 행위를 통한 만족 추구 자체를 성행위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이트가 성적 대상이 자신과 반대성을 가진 사람으로 선택되는지 여부를 성본능 발달의 핵심으로 보는 이유는, 이 여부에 따라 성 정체성이 달라지고 성행위와 성기능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레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어떤 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을지는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프로이트가 볼 때 성적 대상으로 어떤 성이 선택될지는 유아가 남녀의 생식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인가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남근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던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남녀의 생식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보이는 반응은 상이합니다. 우선 남자아이는 처음에는 이 차이를 부인하거나 여자아이의 남근이 지금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곧 커질 거라고 믿음으로써 자신의 믿음과 관찰 사이의 괴리를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서서히 여자아이에게도 처음에는 남근이 있었는데 나중에 박탈당한 것이라는, 즉 거세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결론인데, 여자아이가 거세로 남근을 잃었다면 거세가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고, 이 거세에 대한 두려움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파괴시키는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대략 3살에서 5살 사이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 불리는 심리적 갈등 시기가 찾아오면 남자아이는 사랑의 대상인 엄마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한편 아빠를 경쟁자로 여기고 제거하려 된다고 프로이트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는 자신이 엄마를 독차지하려 하고 아빠를 제거하려 한다는 사실을 아빠에게 들키면 아빠가 벌로 자신의 남근을 거세하리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 두려움으로 인해 엄마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려던 마음을 접고 아버지의 건의를 받아들이게 된다고 프로이트는 설명하죠. 그런데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이렇게 전개되지 않을 수 있고, 이 다른 전개 양상은 성 정체성, 성행위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가령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의 생식기를 보고 거세공포증을 너무 심하게 느껴 여자아이도 남근을 지니고 있다고, 다시 말해 여자아이의 남근이 지금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점점 커질 거라는 믿음을 고수하면 이후에 여성 생식기의 혐오감을 느끼고 남근이 있는 남자랑만 성행위를 하게 될 수 있다고 프로이트는 말합니다. 또 거세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이 어떤 것을 여성의 남근 자리를 대신하는 대체물로 삼게 만들 수 있는데, 이로써 거세공포증이 경감돼 남자아이가 동성애자로 나아가진 않지만 이 대체물로 선택된 발, 신발, 속옷 등의 성적인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고요. 반면 여자아이는 작고 초라한 자신의 남근과 대조되는 남자아이의 남근을 본 후에 남자의 생식기를 선망하게 된 동시에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낀다고 프로이트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반응이 3가지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보죠. 첫째, 성욕의 전반적인 반감을 느끼는 방향, 다시 말해 클리토리스를 자극한 행위를 포기하는 방향. 둘째, 위협받는 자신의 남성성에 반항적으로 집착하는 방향, 다시 말해 언젠가는 자신도 남근을 지니게 되리라는 희망과 남성이 되겠다는 환상을 고수하는 방향. 셋째, 아빠를 성적 대상으로 선택하는 방향, 다시 말해 남근을 보고 느낀 수치심과 굴욕감이 유발한 남자아이를 갖고 싶다는 소망을 실현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빠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방향입니다. 이 3가지 경로에 대한 프로이트의 판단은 상이한데, 첫째, 성욕에 대한 전반적인 반감은 나중에 여자아이가 신경증에 걸릴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둘째, 남성성에 대한 반항적인 집착은 여자아이를 동성애자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셋째, 아빠를 성적 대상으로 선택하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여성적 형태는 여자아이를 이른바 정상적인 여성적 태도로 인도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근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프로이트가 남근을 유일한 생식기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네, 성본능 발달에 대한 프로이트의 관점은 남근 중심적입니다. 이 프로이트의 남근 중심적 관점은 그의 사원은 물론 그가 살아있던 때에도 페미니스트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는 이 비판에 대해 신체적 구조는 운명이다라고 답합니다. 프로이트는 남성과 여성의 성적 발육상의 차이를 성기의 해부학적 차이와 이와 관련된 심리적 현상에 따른 결과로 봤죠. 자,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성에 관한 프로이트의 관점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총정리 한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이클로버를 통해 세입클로버는 물론 클로버 자체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듯이, 프로이트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는 동성애자와 성욕 도착자를 통해 성 정체성, 성적 취향, 그리고 성충동 등이 성본능 발달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게 된다. 그리고 유아의 성적인 표현을 기록한 보고들과 신경증 환자에 대한 정신분석 결과를 토대로 성본능 발달은 사춘기가 아닌 유아기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하고, 성본능의 원형과 성본능 발달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유아기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유아기 성생활을 고찰한 후에 프로이트는 유아기부터 성충동과 성감대, 그리고 성충동을 구성하는 관음충동, 노출충동, 잔인성과 같은 구성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또 유아기에 등장하는 2개의 성본능 발달 단계를 발견한다. 구승기와 항문기로 입이 중심적인 성감대가 되는 구승기라는 최초의 성본능 발달 단계에 이어 항문이 중심적인 성감대가 되는 항문기라는 성본능 발달 단계가 진행된다.
프로이트가 꼽는 구승기의 특징은 성적인 행동이 음식물 섭취를 위한 행동과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고, 항문기의 특징은 소위 남성성과 여성성의 단초가 되는 능동성과 수용성이라는 성의 상반된 성질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구승기와 항문기에 나타나는 성 표현의 세 가지 특징으로, 첫째, 이 시기에 나타나는 성 표현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신체 기능과 관련되어 있고, 둘째, 자가성애적일 때가 많으며, 다시 말해 자기 몸의 성감대를 스스로 자극해 만족을 얻을 때가 많으며, 셋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행동의 유형이 본인이 영향을 받는 성감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언급한다. 구승기와 항문기에 이어 대략 2살에서 5살 사이에 일시적으로 성충동이 강해지는 시기가 찾아오고, 그 후에는 한동안 성충동이 약해지는 잠복기가 진행되다 사춘기 무렵에 성충동이 다시 강해지며 성본능 발달의 마지막 단계인 성기기가 시작된다고 프로이트는 말한다. 성기기에서 성본능의 최종적이고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이 발달이 소위 정상적인 경로로 나아갈지는 간음충동, 노출충동, 잔인성과 같은 성충동의 구성 요소들과 여러 성감대의 영향력이 성기 부위의 영향력 밑에 놓이는지 여부와 성적 대상이 자신과 반대성을 가진 사람으로 선택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프로이트는 보는 것 같다. 만약 관음충동, 노출충동, 잔인성과 같은 성충동의 구성 요소들과 여러 성감대의 영향력이 성기 부위의 영향력 밑에 놓이지 않으면 성충동이 이전의 성본능 발달 단계의 성감대에 고착되거나 성적 물질 배출로 나아가는 과정에 일부러 그쳐야 할 만지거나 보는 행위 자체만을 추구하게 되어 성적 대상으로 사람 또는 사람의 생식기가 아닌 것을 추구하거나 생식으로 이어질 수 없는 행위로 향할 수 있다고 프로이트는 진단한다. 또 만약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남녀의 생식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후에 남자아이가 거세공포증을 지나치게 느끼거나 여자아이가 남자의 성기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처럼 아이가 남녀의 생식기가 다르다는 사실로부터 파생되는 심리적 동요를 잘 수습하지 못할 경우 동성애자로 나아갈 수 있고, 더불어 발, 신발, 속옷 등의 성적 흥분을 느끼거나 신경증에 걸린 등의 문제점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프로이트는 분석한다. 최종 정리 끝! 쉽지 않은 내용으로 채워진 긴 영상 보신다고 빡세셨죠? 성 자체도 정말 중요하지만 인간을 이해하는 데에도 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분량과 재미보다는 내용과 정보 전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성에 대한 프로이트의 관점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치열한 것 같은데, 이로부터 적어도 프로이트의 관점이 생각할 거리를 풍부하게 제공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는 있지 않을까요? 너무나 중요하지만 너무나 모르는 섹스의 세계. 섹스를 터부시하는 것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잠재적인 행복에 무관심한 것이란 생각이 문득 듭니다. 앞으로도 섹스를 향한 관심을 쭉 이어가 보자고요. 그럼 전 이만.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이.